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매일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게 나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내에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이에 건물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나와 내 친구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그 소문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방과 후 우리는 학교의 뒤쪽으로 돌아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낡은 건물을 살펴보았다. 건물은 잡초에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느졌으며 문은 녹슬어 있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우리는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어둠 속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복도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고 우리 발걸음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분위기는 음산했고 우리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됐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압도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래된 교실로 들어섰는데 교실은 무너져가는 책상과 의자로 가득 차 있었다. 칠판에는 무언가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여기서 나가라라고 적혀 있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으로 귀신을 불러보겠다고 했다. 그의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창밖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쾅 하고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고 교실을 뛰쳐나갔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려는 순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다. 우리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우리가 본 그 얼굴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창백한 얼굴에 깊게 파인 눈 그리고 입술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쳤다. 그 형체가 우리를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미친 듯이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보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후로 우리는 그 건물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우리는 다 함께 그것을 경험했기에 분명히 현실이라고 믿고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의 건물에 다시 접근하는 것을 피했고 밤이 되면 그곳을 바라보는 일조차 꺼리게 되었다. 소문은 점점 퍼졌고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학교는 결국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마침내 그 건물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꼈던 섬뜩한 시선과 그날의 소름 끼치는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마치 그곳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미지의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누구나 갖고 있는 호기심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가을 저녁,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을 여행 중이었던 나에게는 곧 잠을 청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싸늘한 공기가 피곤함을 몇 배로 증폭시키고 있는 듯했다. 나는 마을 가장자리에서 운영 중인 작은 여관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했다. 여관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 내가 묵게 될 방은 여관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칙칙한 회색 벽지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낡고 커다란 고풍스러운 나무 침대가 눈에 띄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관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으며 곳곳에 오래된 가구들과 기묘한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다른 투숙객은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했다.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즈음에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침대에 눕자 피곤함이 몰려왔고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흐릿한 그림자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그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나가. 떠나지 않으면. 깨어났을 땐 이마에 찬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방의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방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잠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얼마 후 문 밖에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침대에서 살며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컴컴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걸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으나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복도를 따라 발걸음 소리가 사라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얼마간 걷다 보니 복도 끝에 작은 문이 하나 보였다. 그 문은 다소 낡고 닫힌 채로 써 있었지만 마치 나를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망설임 끝에 나는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이 나타났다.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중 한 사진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바로 내 방에서 본 그림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방은 일종의 추모 공간인 것 같았다. 미처 알지 못한 나는 그곳에서 잔 사람이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떠올랐다. 급히 그 방을 벗어나 방으로 돌아오니 갑작스럽게 방 안의 온도가 오르고 기묘한 적막감이 사라졌다. 나는 마지막 하나 남은 가방을 챙기고 여관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할아버지 주인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관을 나서며 나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어쩐지 그 여관은 예전보다 더 묵직하고 어두워 보였다. 나는 온 마을이 잠든 채로 차가운 새벽을 걸어 마을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 여관에 대한 소문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여관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뿐이었다. 항상 그곳에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유명한 폐가를 탐험하러 가기로 했다. 이곳은 오래전 화재로 인해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은 집으로 그 이후로 버려져 폐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집에 관한 끔찍한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우리는 그저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날 밤 빛나는 보름달 아래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집안에 짙은 어둠이 깔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고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구들,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이상하게 시린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가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 도착했을 때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가족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싸늘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점점 집안 깊숙이 들어갔다.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갑작스레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놀라 그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그 방의 한 구석에는 나무 바닥이 약간 들떠 있었다. 친구는 호기심에 그 판자를 들어올렸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우리는 일기장을 펼쳐보기로 했다. 일기장은 불에 끌려 군데군데 읽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가족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 집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온 가족이 들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삭임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가족은 점점 불안에 쌓였고 그 속삭임이 시작되고 며칠 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탐험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는 집의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를 낼 듯 삐걱거렸다. 위층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문득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였다. 우리가 듣게 된 건 속삭임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점차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속삭임은 분명 어디선가 들려왔지만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출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 누구도 그 문을 직접 닫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망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한 친구가 또 다른 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하로 통하는 문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다. 지하는 더욱 어두웠고 빈티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하의 뒷문은 열려 있었다. 우리는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곧바로 마을로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 집을 쳐다보았다. 보름달 아래 그 집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지만 어딘가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는 그 집의 위층에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